잔고가 되게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실적만 좋아지면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이 ROE 측면에서는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조선 업종이 턴어라운드를 할 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사이클을 한 2개 정도로 크게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조정폭이 큰 이유는 오늘 모신 분은 신영증권 연구위원이죠. 엄경아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침 또 이렇게 오셨는데 네. 연휴 끝나고 처음 이렇게 딱 출연을 하셨는데 오늘 시장이 정말 안 좋네요. 네, 장난이 아니네요. 네, 조선주들도 지금 보니까 거의 4, 5%씩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조정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 슈퍼사이클이 이미 진입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수주 산업인데 수주가 상당히 좋았었고 저희가 과거에 사이클이 좋을 때는 이제 수주를 받았지만 그 수주 잔고가 좀 불안정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발주를 했었던 고객사들이 전 세계에서 사실 현금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잔고가 되게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실적만 좋아지면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좋은 사이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계속해서 조정이 좀 받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미 좀 선반영된 것들이 좀 가라앉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주가의 흐름은? 저희가 올해를 통틀어서 보면 한 4월부터 7월까지가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고요. 이제 8월부터는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9월, 10월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늘리시진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해 한 해 수주 목표를 설정을 하고 수주를 진행을 하는 게 조선업체들의 이제 1년치 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벌써 올해 목표치를 다 달성한 회사도 있고 이제 뭐 앞으로 나오게 될 카타르 2차만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업에 대한 적극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했던 4월부터 7월까지는 이제 어닝이 처음으로 턴어라운드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3분기 어닝 시즌은 사실 그닥 볼 게 없는 상황이라 지금은 좀 많이 올랐던 거를 어느 정도 좀 뱉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이제 그 수주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주라는 게 그럼 실적이니까 네. 실적이 이렇게 슈퍼사이클 호황이 들어갔을 때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갔던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수주량만으로 봤을 때는 2007년 10월 전후 그때가 가장 수주가 많이 나왔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주가가 정점을 찍고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008년에는 리만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2009년 초반까지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 잔고가 불안정한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주 받았던 것을 가지고 좋은 실적을 보여줄 때 2010년에 다시 예전의 고점을 찾아서 재차 올라가는 그런 좀 큰 변동폭을 겪었었습니다. 네.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배를 자꾸 산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수주가 된다는 거는 배를 자꾸 늘린다, 건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돈 벌 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를 보면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두 가지 지표를 이게 좀 저희가 헷갈리네요. 이제 조선이 경기 민감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 업체의 고객사들이 상당히 경기에 민감한 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해운사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오일앤가스 회사들이 있는데요. 다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뭔가 이렇게 외부의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 해당 고객사들의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배도 필요로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은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객사들이 지금 돈이 상당히 넉넉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거를 커버를 하려면 지금은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금을 털어서 새로운 배를 사야 되는 그 니즈가 상당히 강한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손익은 2021년, 22년보다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발주는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조선업에 대해서 수주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그 주가 상승 그 영광 이것이 과연 올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지금 그 결제 방식이 지금 헤비테일 방식이잖아요. 뒷부분에 가서 주는 그거 가지고 이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조선사들의 뭔가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과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지금 환경이 이런 생각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결제 방식이 지금 전부 다 헤비테일은 아닌 상황이고요. 뭐 일부 어떠한 좀 상징성 있었던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예전보다 계약금을 훨씬 많이 주는 탑헤비로 결정이 된 것도 있고 스탠다드로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상선만 만들 때 헤비테일로 계속 유지가 돼서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배는 만들어지는데 한 12개월 전후밖에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저희가 현금 흐름에 있어서 만약에 작년에도 뭐 한 50척 만들고 올해도 50척 만드는데 헤비테일로 인해서 만약에 50척을 밀어내면서 잔금을 다 받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결제상의 문제가 없고요. 과거에 저희가 헤비테일이 크게 문제가 되었던 건 해양 플랜트가 워낙 건조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정말 긴 거는 막 3, 40개월씩 걸리는데 그런 것들이 헤비테일이 되고 유가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배들, 그 설비들을 안 찾아가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별로 갖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게 LNG 운반선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LNG 캐리어는 한 12에서 15개월 사이 그것도 정도. 상선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군요. 네,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헤비테 결국 1년 안에 받게 될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크게 어떤 그 부담은 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미리 뭐 들어가야 되는 그 재료비 대비해서 나중에 받게 되는 현금의 그 흐름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경기 민감주를 투자할 때는 네. 그 경기 선행 지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에서 이렇게 턴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아직은 안 좋을 때 그때 사서 정점일 때 아주 좋다 할 때 그때 이제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산업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슈퍼사이클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면 그럼 지금 팔아야 될 때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지금이 정확하게 그 사이클상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 조선 업종이 턴어라운드를 할 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사이클을 한 2개 정도를 크게 보는데요. 하나는 수주 사이클과 그리고 하나는 실적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21년 상반기가 그 수주 사이클의 약간 정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때 받은 것을 가지고 점점 만들어내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실적 사이클의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출연했던 방송을 좀 보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초입이라고 얘기할 거냐고 그렇게 그래요?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정말 확인 안 하는데 그게 너무 콕 박혀가지고 근데 25년 정도까지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는 개런티를 합니다. 지금 수주 잔고를 가지고 과거에는 많은 비싼 배를 만들면서도 많은 배들이 취소가 됐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25년까지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개런티를 하는 국면인지라 지금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충분히 누리셔도 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조정폭이 큰 이유는 지금 연말에 4분기에는 조선업체들 그렇게 열심히 영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주 산업이 수주를 많이 안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손이 안 나가실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1년 내내 좋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수주 받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작년보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수주를 적게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거를 반영을 상반기에 충분히 했다라고 한다면 쉬어가는 구간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 발표가 되는 그 월을 언제로 봐야 됩니까? 내년 장사 이제 시작할 때일 것 같고요. 저희가 1월 초에 일단 이벤트가 있는 게 조선업체들이 연초가 되면 그 해의 목표와 그리고 그 해의 이제 영업 수준에 대한 공시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사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과거에 수주했던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영업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하는지에 대한 그 전략적인 거 그런 거를 좀 저희가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봄에는 이제
다시금 수주를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분기가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걸로 인한 어닝에 대한 분수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2024년에 그 수주를 개시하게 되는 그런 부분의 의미에서도 약간 장사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2011년 그때 상당히 이제 그 고가를 찍었잖아요. 네네. 네. 아, 저 신화, 일반적으로 네. 뭐 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그때 그랬고 다른 주들 아마 비슷했겠죠. 그때가 사이클이니까. 그런 사이클과 지금의 사이클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죠?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일단 과거에는 저희는 엄청 확장 사이클이었어요. 그러니까 받으면 받는 대로 몸집도 계속 늘리면서 그래서 조선업체들의 매출이 5년에 한 번씩 2배로 늘어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몸집을 많이 늘려놨는데 수주가 어느 순간 딱 끊기게 되면 저희가 잔고가 상당히 쾌속으로 줄 거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좀 더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10년 동안 몸집을 줄이고 난 다음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국면이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21년에 수주가 많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역대 수주량으로 봤을 땐 5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지금의 조선업체들의 몸집 대비해서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서 좋게 평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사이즈 대비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몸집을 줄였어도 네. 계속해서 우리 그 과거의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중국 때문에 저가 경쟁에서 뭐 힘들어지고 과잉 생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맞물린 거잖아요. 이 글로벌 환경은 어떻습니까? 글로벌도 특히나 중국도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생산 능력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도 세 번째 경쟁자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일본은 시장에서 거의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지라 중국이랑 일본이 원래 좀 주력선 정도 많이 겹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완전한 빅2로 이제 자리를 잡은 상태이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만 시장에 계속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과거에 그 좋았던 이제 완전 슈퍼사이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2007년보다 오히려 이번이 더 연속성은 가지기 좀 쉬운 상태다. 2007년이면은 상당히 그때도 주가도 상당히 높이 네. 뛰었을 때고 그 정도의 이렇게 비교할 만한 이번이 그 실적 부분에서 그렇게 튀어오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저는 오히려 이번이 ROE 측면에서는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이제 하반기의 예상 실적 이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다른 거는 그때는 우리가 계속 기대감, 얼만큼 더 성장할지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요 상승 사이클 끝나면 다시 또 하락 사이클이 온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막힌 거라고 그거에 봐야 대한 되나요? 불안감이 좀 크죠. 시클리컬인데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건데 그 다음에는 뭐를 봐야 될까? 이제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주가를 건드리는 거라고 봐야겠군요. 네네. 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그 7월 이렇게 고점 찍고 7, 8월 고점 찍고 지금 조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게 박스권 형태로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 내려왔다가 그래서 다시 그 하단에서 샀다가 다시 그 전고점 정도 되면은 또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보통 PBR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막 그 하나오션이 유상증자 발표하기 이전 이럴 때는 정말 과하게도 한 3.7배 정도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줄 수 있는 배수의 맥시멈이 한 2, 3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다시 1.5배를 좀 하회하는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다시 내년을 보고 좀 사서 모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기에 좀 충분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슈퍼사이클이 그러니까 이 실적이 좀 생각보다 좀 빨리 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인 건가요? 실적이요 아니면은 이 사이클 이 자체가 사이클 자체가 예상보다 좀 빨리 왔다. 그렇죠. 저희가
배들이 보통 발주가 될 때는 사람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항상 쏠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 쇼크 때 한 번, 그리고 2007년 전후, 2004년부터 7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때 이후로 만들어졌던 배들이 수명을 다해서 없어져야 될 때는 실질적으로 30년 뒤니까 지금으로부터도 한 10년 뒤 정도인데, 지금은 그 사이클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탄소 저감 규제가 너무 강화가 되면서 남아있는 내용 연수를 쓰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미리 교체 수요가 좀 앞당겨서 오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신 부분이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조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선주를 이제 신규로 매수하는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은 가장 적절한 시기는 수주가 시작되는 내년 1월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다시 1월은 이제 기대감이 조금 그래도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어닝 시즌 끝나고 나서 이번 3분기 어닝 시즌 별 볼 일 없을 거니까 어닝 시즌 끝나고 나서 11월, 12월 사이에는 어느 정도 하나 비중을 잘 생각하셔서 늘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